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첫 번째 시간, 인권과 아동인권. 인권과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인권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권을 타인에게 줄 수 없으며 타인의 인권을 함부로 뺏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생명과 자유에 관한 권리, 신체적 구속과 가혹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 노동과 교육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는 고대부터 스스로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이어왔으며 이를 보장받고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점차 오늘날의 인권의 형태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사례로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최초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45년 국제기구인 유엔을 설립하였고 인권에 대한 수호 의지를 유엔 헌장에 담았습니다. 1948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인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든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법과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 관련 법에 영향을 주었죠. 인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면 아동인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입니다. 다만 아동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아동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과 구분을 부르죠. 만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아동인권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인 에글랜타인 잼 여사는 1923년 5개 조항으로 된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듬해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인격적 대우,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 폐지, 아동의 교육과 놀 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동을 인격체로 보는 깨어있는 의식과 아동 보호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60여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아동이 부모의 관리 대상에서 다양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비로소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아동 권리가 명확히 정리된 것이죠.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아동 권리 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권과 아동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 권리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누구인지,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두 번째 시간, 아동과 아동권리 보호. 아동의 정의와 아동권리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아동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아동기를 한 개인의 삶의 초기 과정으로 단순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생물학적 근거인 나이로만 정의되어 아동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권한이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아동도 성인처럼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도 생겨났습니다. 즉, 성장을 위한 보호의 대상이자 독립적인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아동의 목소리, 아동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에는 이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에는 아동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대상이자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권리 옹호 중심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조부터 40조까지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은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의 권리로 구분합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뜻하며, 보호권은 모든 종류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아동 권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생명권, 국적권, 신분 보존권, 의사 표시권,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의 시민적 권리, 가족 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건강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 교육권,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활동권 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마약, 인신매매, 무력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담겨 있죠.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까요? 아동, 아동의 보호자, 모든 성인, 국가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시민단체까지 아동의 권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 있었지만, 아동 권리 협약은 나아가 아동 인권의 보호, 아동의 성장과 발달, 참여 보장을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준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은 인권과 아동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통적인 아동의 교육기관이자 오늘날 양육의 역할까지 일부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동이라는 집단의 소속으로 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를 위한 보호 주체로는 아동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동 자신, 보호자, 학교, 국가기관이 있으며,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해 설립된 각종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엔의 아동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상설, 비상설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은 적극적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사회 참여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펼친 환경을 위한 등교 거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참여도 가능하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 집단적인 차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동은 아동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하고, 어떤 것이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아동이란 누구인지,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동 권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아동 권리 협약의 범위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세 번째 시간,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 중에서도 협약을 승인한 나라들이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차별은 아동이나 부모의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여부, 성적, 외모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거나 더 많은 권리를 우대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이나 학급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미혼모의 아동에게 교육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러한 차별 조치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부유하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우월한 아이에게 더 많은 참여권을 준다던가 하는 경우도 차별 대우에 해당합니다. 출신 국가가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교육, 의료 복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차별 없는 권리 존중이야말로 모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과 형평성의 개념이 포함되는데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사진과 같이 평등이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상자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에 그 다름 사이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때 차이에서 생겨나는 부족함을 채워주어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평성입니다. 키가 더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자를 제공하여 똑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차이에서 생기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 조항은 평등과 형평성의 원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자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와 난민, 장애 아동 등 특별히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여 다른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평성의 원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에게 등교를 위한 통학수단을 지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학생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차별을 막고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입니다. 아동은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6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는 아동 권리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충분히 쉬고 놀 권리, 아동의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까지 여러 조항을 포함하는 대원칙입니다.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과 생존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국가는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 시 아동에게 특화된 지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발달을 지원받을 권리입니다.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통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와 국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문화, 체육 공간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아동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발달이 늦은 장애 아동,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이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네 번째 시간 아동권리협약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권리협약 중에서도 협약을 승인한 나라들이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인 아동 최우선의 이익,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의 의견 존중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까요?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정부와 교육, 돌봄, 보호기관, 법원, 입법기관 등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른들이 아동과 관련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고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이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한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의 의견 존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아동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판단한다면 이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동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을 바라보고 아동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아동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인이나 단체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전문가 등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본은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